DJ.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그래미 어워드가 시상식이 끝났는데 우리도 BTS가 상을 좀 받나 보다 했더니 그만 이번에도 역시 그래미의 벽은 높았습니다.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자, 남들은 이렇게 한 번 받기도 힘든 그래미 상을 14번이나 받았던 가장 미국적인 가수라고 하죠. 에밀로 해리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그래미상을 14번이나 받은 가수인데 팝싱어입니다. 이 에밀로 해리스의 Pleasing My Love라는 곡을 오늘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맹세, 사랑의 서약,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곡자도 따로 있고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에밀로 해리스의 곡으로 너무도 유명한 친근한 곡입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시면 문득문득 지나간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을 저희가 오늘 좋은 그런 정보로 달래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곡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고인이 되시는 그 이종환 씨의 그 버전으로 한번 가사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악이 착 나오면 좋은데 음악이 안 나오니까. 영원한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은 진실되어 당신을 향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나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내게 대답하십시오. 영혼처럼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꽃을 당신은 절대로 끄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인사드립니다. 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홍선혜입니다. 아이, 부디님. 예. 네. 봄바람 휘날리며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이 화사한 시기에 너무 그윽하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요즘 그 벚꽃도 많이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탁 벚꽃이 날리면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 오히려 더 그렇구나. 뭐 좋은 거 아닐까? 네. 아니,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취예요. 음악은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취향을 또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해서는 근데 저희 진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취향 존중해 드리니까 어떤 거든 궁금증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정확한 팩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요, 두 가지 번호가 있어요. 02-556-6961, 556-6961번 아니면 556-6963, 556-6963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휴대전화 010-8964-775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많이 사연,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신상 정보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물어봐 주셔도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도 저희가 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당첨자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저희가 뽑았는데 최수정님 아이디예요. 최수정님, 뮤직 음악님, AZ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좀 더워졌어요. 이때 생각나잖아요. 저희가 취향 또 저격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이미 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도 댓글 달아주시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많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너무 그윽한 목소리를 이제 DJ도 해주시고 음악도 소개해 주셨으니까 듣는 채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듣는 채널이자 또 같이 함께하는 또 채널이기도 하죠. 그렇죠. 보는 채널 같기도 하고 지도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연구해보니까 그리고 이슈 코너 통해서 뭐 뉴스 채널 같기도 하고 채널 정체성이 좀 여러 개입니다. 뭔가 좀 더 다양한 그런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죠. 맞습니다. 따따블 막 이렇게 여러 개 보면 일단 도움이 되는 채널로 저희가 꾸며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부동산, 돈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DJ. 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살펴보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좀 힌트를 얻어봐야 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슈 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이슈 이게 맞아? 아니면 충청도? 여기 이슈. 여기 이슈. 이게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여기 이슈. 아, 진짜? 충청도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여기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택사업 경기에 관한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가 이전보다는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나아질 거다.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는 건 일단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주택 사업이니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만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나아진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부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공급자고 사업자고 다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급자들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익이 나니까. 이익이 나는데 규제가 많으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많으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급이 잘 되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고 하는 건 역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둘 다 저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일단 요약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이슈가 어떤 건지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달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국 기준으로 101.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면 상승을 한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달보다는 35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이게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라서 더 좀 기록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만 보면 이보다 더 높은데요. 전달 대비해서 40.3포인트가 급등해서 123.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에 날씨만 계절만 봄이 온 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봄이 오고 있다. 이런 걸 기록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좀 어렵거든요, 부디. 네. 근데 우리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 그래서 좀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잘 저도 잘 경제 모르는데. 방송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주택 경기는 이제 앞에 H가 더 붙습니다. 이것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굳이 한마디로 어쨌든 이 건설사나 그다음에 이제 주택 사업자가 이제 경기가 종합적으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좋아진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이걸 찾아가면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는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자세하게 파드리고 꼭 이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라야지. 좀 핵심만 그러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네. 그럼 바로 핵심 지나가도록 하죠.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가 지금 그래서 101.2 전국 기준으로 100을 넘은 거예요. 100을 넘었으면 이제 100이 기준이니까 사업 전체가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더 많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현 정부 들어와서 네. 지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이제 지난 정부는 규제 규제를 계속 해왔던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규제 완화로 완전히 지금 선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완화 때문이다. 그렇죠. 규제.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한마디로 기대감. 얘기하면 기대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상승한 것 같다. 전망치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인데 서울 지역만 보면 아까도 브리핑 해드렸지만 40.3포인트가 전달 대비 급등이거든요. 말 그대로 급등. 전국 기준으로는 101.2인데 서울 지역이 123.9입니다. 한 달 새 40포인트가 오른 거 이거는 정말 급등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시고? 이제 결국은 지금 그 현재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 그리고 지금 현 서울시장이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이 수적으로 밀려서
뭔가 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있는다는 얘기는 이제 당이 그렇죠.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하니까 네. 지금 뭐 현재 서울구청장 25개 구청장 중에 한 개만 지금 현재 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의원도 거의 90% 이상이 현 정부의 시의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들어오면서 힘을 얻은 거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풀리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힘을 상당히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울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계획이 있어도 이걸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좀 힘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힘을 받겠구나. 그렇죠. 라는 기대감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봄이니까. 그러네요. 봄이니까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전망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앞서서 이제 요약 통해서 거의 뭐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수요자도 좋은 거다라고 결론을 이미 앞서서 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공급이 많아지면은 지금 집값이 가장 서울에 특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올랐지만 서울의 집값이 가장 크게 많이 오른 게 모든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을 계속 작은데도 규제의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겠죠. 물론 단기간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정책의 효과 때문에 공급이 안정이 되면은 실수요자들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좀 더 올라서 그렇죠.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런 당연히. 어떤 기회가 많아지는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반길만 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급, 그러니까 매수, 수요, 공급 뭐 이런 건데 매수 심리를 숫자로 나타낸 거 맞죠?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 이제 매수 심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매도 심리가 커지고 100이 넘어가면 이제 매수 심리가 커진다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기준선이 지금 이제 90선으로 조금 9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100이 안 되니까 아직도 지금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4달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1월 달부터 계속 80선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90선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심리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 숫자가 200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200에 가까워질수록 사려는 심리가 더 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0 쪽에 가까울수록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침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심리가 좀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게 100을 넘진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90.7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비교를 해보자면 많이 급증한 거다.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건데 부디님 이제 명색이 부디잖아요. 네. 부동산 DJ니까 한 뼘 더 우리는 DJ하고 DJ 그래? 이렇게 굴려야 됩니까? 어떻게? DJ가 맞아요? 아니면 DJ 이게 맞아요? J니까 Z가 아니니까 그냥 역시. DJ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요. 삼천포로 빠졌다. 부동산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주택사업지수랑 매매수급지수 합쳐서 분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 주택시장은 확실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부디님?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제가 지난해에도 네. 계속 올해 시장은 상승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부터 좀 반등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4월부터 뭔가 지금 좀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게 물론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어느 정도 채워지려도 규제를 막 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집을 갖다 하룻밤 사이에 뭐 공장에서 뚝딱 짓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물어보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향이. 방향? 아니, 부디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지금 방향을 잃었어. 아니,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상승 분명히 가고 방향이다. 있다. 지금 봄이다? 봄이 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 봄이 이제 벌써 왔어요. 오늘 엄청 덥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봄이 왔고 거의 이제 여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부동산 시장도 어쨌든 봄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건 그런 방향은 확실한 것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 그렇구나.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부디도 말하고 있구나.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지금 그래서 사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네. 많은 그 상담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순간이 가장 적기다. 그냥 시기 안 따지고 내 마음이 사려고 하면 그게 적기예요? 이런 저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을 쭉 한 20년 이상을 지켜보면은 네. 항상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시점이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르고. 예전에 음마아파트 88년대 얼마 한지 아세요? 음마아파트 그 유명한 강남에?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응답하라 1988에 이게 나와요. 그래요? 그 엄마 아파트 막 이러면서 나와. 그게 1억도 안 했죠. 몇 천만 원 아니에요? 8천만 원. 그쵸. 아. 8천만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8천만 원은 아무나 살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88년이면 엄청 어마어마한 그때도 큰 돈이거든요. 돈이죠. 그때도 큰 돈이었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한 10억만 있으면 탁 타임머신 타고 가서 열채 사잖아요. 열채도 더 사죠. 근데 그땐 그러니까 10억이 없지.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국가라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질 않았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발 어떤 위기, 금융위기나 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생겼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전 세계 다 인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인플레이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제들을 계속 지금 푼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풀려가지고서 남들이 우르르 갈 때는 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타이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만 투자해서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투자해서 이익을 내면은 이게 사실 다 투자해서 이익 내면 이게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투자라는 건 실패도 있게 마련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돈 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버시기를. 저희 채널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둔 분들, 고마운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항상 저는 행복한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행복. 항상 저는 바라고 있죠. 맞아요, 진짜. 우리만큼은 진짜 행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요, 전화, 문자, 메일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이슈 통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전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이 또 필요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메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어디? 네, 여기
이슈 맞나? 네. 헷갈리네. 여기 이슈. 여기 이슈. 좋네. 네, 여기 이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요즘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건축 완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바라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재건축 시장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저희가 이슈 아이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른바 재초환 이 손질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초환이 뭔지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지 않을 테지만 우리는 좀 쉽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이제 과도하게 난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이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하겠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위헌이니 아니니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이익이 안 났어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현이 안 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한가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시작이 됐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이제 어떤 그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이제 부담금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났을 때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동산 수익이 몇 년 동안 살펴봐도 3천만 원보다는 항상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일이 있거든요. 기준일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일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그 처음 단계가 뭐죠? 처음 단계가 이제 그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그러니까 재건축을 뭔가 하려고 추진위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입주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익이 난 걸 갖다가 환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재건축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초과이익 환수금이 막 4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좀 높은 단지들은 뭐 이렇게 나니까 여기서 반발이 막 심했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 당선인이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추진위원 단계가 아니고 안전진단 추진위원 단계가 아니고 조합 설립 단계, 인가 단계로 뒤로 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이라는 게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나서 뭐 예비 안전 진단도 통과해야 되고 본 안전 진단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합은 언제 설립이 되는 거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뭐 웬만한 데들은 그래도 한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만큼 버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사실은 그냥 이제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뒤로 늦춰서, 지금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옛날엔 3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1억까지 올릴까? 지금 1억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50%를 또 이제 한 25%까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바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면은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통과가 될까요?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뭔가 이렇게 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어떻게 대대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추진위 설립 단계였던 걸 조합 설립 단계까지
좀 시간을 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이게 제초안 투기를 막겠다라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인수위가 손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안 좋은 점, 단점들도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심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은 정말 거기 단지에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개발은 낡은 동네를 부수고 새 동네로 만들면서 거기에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어떤 공공의 역할이 들어가요. 역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래도 얘기가 되는데 재건축은 사실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맞습니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나오네.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류하자, 좀 늦추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버티겠다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고. 악순환이구나. 건설사들도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건설도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건이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화제가 됐던 단지들 구체적으로 좀 있죠. 서초 반포현대가 네. 이제 80가구에서 네. 한 동짜리에서 이제 108가구로 이제 재건축하는데요. 네. 일반 분양 12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부담금이 한 2, 3억에 달한다고 해요.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은 단지들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의 생각. 저는 이것을 사실은 저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맡겨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했을 때 자꾸 좀 부작용이 나고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 안 나고 잘 됐으면은 뭐 괜찮아. 근데 계속 부작용이 나는 걸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뭔가 좀 서서히 앞으로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더 맡기는 편이 예. 오히려 건강한 시장을 만들 것 같다. 부디의 생각이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 제초안 때문에 일부러 재건축을 미루는 단지들도 꽤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재건축 제초안뿐만 아니라 좀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리모델링으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그렇게 선회한 단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지금 화두는 그거예요.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하고 재건축을 할 때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날까? 재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은 다 부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뭐 북향에 살아도 상관없어. 뭐에 살아도? 북향에 살아도. 북향 방향을. 북향. 서양에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부수고 다시 할 거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겨놓고 부수는 거기 때문에 그 향하고 층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 나는 옛날에 서양에 살아서 그냥 나중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가도 서양에 사는 거고 형태는 똑같죠, 아파트가. 리모델링도 뭐 수직 증축 뭐 이런 것들도 화제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이 있는데 네네. 수평 증축은 옆으로 늙혀가는 거고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평 증축은 지금 허용을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 뚱뚱해지는 거죠. 예. 근데 수직 증축은 지금 아직까지 좀 허용을 안 해줘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내력벽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그렇죠. 내력벽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그 벽이 내력벽 철거. 철거를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아직 국토부에서 결론이 지금 안 나가지고 허용해 준다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도 뭐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기왕이면은 우리는 항상 최선책을 찾아야 돼요. 최선책.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책. 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차선책.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최선책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네. 앞으로 과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결론은 투자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차차선 가지 말고 최선부터 일단은 그럼요.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이 차선, 그 다음이 차차선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셨고,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인수위에서 이제 결정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초안 뭐 손보겠다 이런 것들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바뀌면
어느 정도나 부담이 줄어드는 걸까요? 대략? 그거는 뭐 계산 다르겠지만. 단지마다 그쵸, 다 다르겠지만. 단지마다 다 틀리죠. 다 틀려서 그거는 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크게 주나요? 엄청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 다르겠지만 한 이 정도 부담이었던 게 이 정도 손보면 한 반 정도? 엄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말문이 막혔다. 근데 그게 그 단지를 갖다가 한번 샘플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지의 세대수와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도 80세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한 3억 가까이, 2, 3억 가까이 추가 부담이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단지가 제대로 되면 한 1억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겠죠. 그래요. 그러면 더 좀 좁혀 들어가 볼게요. 지역도 좋고, 지역도 좋고, 그 지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주셔도 좋고, 네. 재건축 수혜를 여기는 좀 볼 것 같다. 눈여겨볼 만한 데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딱 찝어주는 건 청기누설이고요. 아, 그래요? 그건 청기누설이고. 안 제가 넘어오시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가장 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의 화두는 분당인 것 같아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전부 다 높여서 종상향을 시키든 해서 높여가지고, 1기 신도시들 전부 개발하겠다. 윤 당선인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분명히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분당은 전체적으로 이제 30년 돼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들이 노후 아파트가 그렇죠.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예, 신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울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앞으로 재건축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을 앞으로 할 아파트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뭘 봐야 돼? 사업성을 봐야 돼. 그렇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건 제가 따로 찍어서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좋아요. 찍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건축할 때 어떤 아파트를 선점을 해야 될지 꼭 해주세요.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그건 꼭 제가 해주세요. 찍어서 왜냐하면 해드리고. 재건축에 관심들이 진짜 많으신데 사업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용적률 정도? 그렇죠? 낮아야만. 그거는요. 근데 정말 재건축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신문이나 기자들이 용적률이 200% 미만이어야 되느니 180% 미만 되면 사업성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정말 요만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단 아주 낮은 노후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다. 그럼 민간에 많이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볼 수 없다.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지 지분이에요. 네. 아파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좋습니다.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빙산의 일각인 우리 용적률만 보지 말고 그 용적률 얘기하는 비롯해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용적률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네.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 건지 또 추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가뜩이나 정권도 바뀌는 이런 시기에 매물도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양극화는 심해질 거다. 양극화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도시 간의 그 격차가 집값의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하고 그다음에 저쪽 디트로이트나 이런 쪽하고는 집값이 엄청 차이 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양극화는 모든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두예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좀 합니다. 어떤 기대냐면은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당분간은 무슨 우리가 뚝딱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든 이런 것들이 좀 되고, 그리고 나서 공급이 서울에도 많아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가격은 오히려 더 안정이 네.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간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화에 그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슈 재건축 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재건축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고 진짜 주변에 보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자분들에게 필요한 전략, 이건 꼭 보고 가자. 네.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는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하는 데들, 재건축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그런 데 신경도 쓰지 마라.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을 뭐 30년 된 것들은 뭐 면제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거 이슈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30년이잖아요. 연한이. 그러니까 29년이 됐다든지 뭐 28년 아니면 지금 이제 30년이 됐다든지. 그래서 재건축을 아직은 안 하는데 뭔가 좀 낡았어.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사업성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사업성이 좋은 거. 이런 걸 찾아서 먼저 선제 투자를 해야 정책의 어떤 이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정책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이미 가격이 다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너무 금액도 크지만 우리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성은 변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서 연식은 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 30년이 안 됐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디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여기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556-6961 그리고 6963입니다. 556-6961번으로 하시거나 556-69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0-8964-7750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방법 뭐든 좋고요. 당첨되신 사연자 분들은 100% 저희가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인천 송도에 네. 여보세요? 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놨는데 네. 당첨이 되면은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될지 그 전망이 사실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아직 네. 당첨되신 건 아니고 신청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송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도 볼게요, 저희가. 예, 네. 송도의 럭스 오션 SK 뷰거든요. 아, 그렇구나. 럭스 오션 SK 뷰 송도에 있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당첨이 돼도 전망이 좀 어떤지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건지 부디님하고 바로 통화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청약을, 분양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지금 여기가 바로 앞이 바다네요. 예, 바다고, 뭐, 공원들도 있고, 상당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면 인천대 입구역에 GTX B가 들어오잖아요. 네. 예, B랑 물론 거리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쪽은, 전체적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 일단 입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인천 카톨릭 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 밑으로, 이쪽에 이제 셀트리온이 또 이제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하는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로 이쪽이 다 개발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송도는 지금 사실은 인천의 가장 큰 형이 송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이 영종이고요. 청라. 밑에 동생이 청라. 그리고 이제 영종.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막내 동생이 영종입니다. 그래서 송도는 많은 변화가 생길 곳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변화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2025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돼 있는데 뭐 GTX 인천대 입구역도 뭐 역세권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사는 환경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송도는 경제 자유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안 받는 아파트라서 지금 대부분이 이거 9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분양이 나서 미분양을 지금 이제 추첨제로 진행을 하는데 한 124세대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금 여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첨을 됐는데 미계획하면 10년 동안에 이제 뭐 아무 사용 불가거든요. 이 청약통장.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성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청약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송도는 지금 뭐 상당히 작년에 들었고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에요.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2025년도 입주거든요. 여기 실거주하면서 지금 어떤 투자 가치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송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2025년도에 입주거든요. 그 2025년도 입주면은 그때 2025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 그러면은 입주할 때쯤 되면은 상당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송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옛날부터 좋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도 사실 나쁜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학교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쪽에 학교 용지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학교들도 다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GTX도 들어오겠다. 인천대 입구역하고 연계해서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오고 일자리도 생기고 송도는 앞으로의 변화의 발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2025년도 입주할 때쯤 아마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저는 충분히 지금 뭐 미분양이 나고 했지만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거주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이거는 뭐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송도는 좋다. 송도는 좋다. 끊으셨네. 네. 송도는 좋다. 근데, 일시적으로 뭐 공급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입주 시점 돼서는 굉장히 밝게 보신다. 그 실제로 작년에도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송도가.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이제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군요. 뭐 좋게 봅니다. 일단은 당첨되고 또 연락을 주시면, 그때도 고민이 되시면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가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저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커피요? 네. 부동산 DJ 유튜브에 댓글 달면 커피, 스타벅스 커피 공짜로 주는데 그거 먹으러 가세요. 정말요? 가죠. 네,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좀 고민이 있으세요? 네. 네. 제가 경기도 화성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서 자꾸 집을 팔라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이 오는 거는 그러면 거기 뭔가 움직임이 있나 보죠. 이거 좋은 징조 아닐까 저는 그냥 언뜻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병점 화성 어디 있는 어떤 아파트예요?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에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이거 네.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뭐 투자 목적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부동산에서 시청자 얼마에 팔라 그래요? 한 12억, 뭐 13억 이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12억 13억에 이걸 그래서 부동산 말처럼 팔아야 되는지 진짜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네. 옆에 지금 부디님이 지도 보면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거든요. 연결해 드릴게요. 통화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병점역, 이 병점이라는 동네, 여기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나 모르겠는데, 이 병점이 원래 잘 안 오르는 지역이었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잘 안 오르는 지역인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그래서 네. 이쪽은 바로 여기 병점역하고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병점역에 본래 GTX 신호선 연장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네, 맞아요. 이게 호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지금 현재 네. 수원까지 연장이 돼 있는 거를 이게 이제 평택까지 끌고 오겠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공약을 지금 계속 철저히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동탄에서 그 오는 트램이 지금 여기 이쪽으로 지금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트램도. 그래서 여기 지금 갑자기 호재가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예, 호재가 네.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인동선은 물론 이제 여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인동선은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래 이 병점역이 이제 복합 행정타운이라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행정이 빠지고 이제 복합 타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복합 타운이라는 건 이제 뭐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제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거기가 개발이 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복합 환승센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그 진안지구라고 해서 이쪽 라인, 이 진안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진안지구라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태안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태안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광교 중앙역이거든요. 중앙역에서 요로 이렇게 지금 병점역까지 이제 교통이 생길 거다. 왜냐면 택지개발지구가 생기면은 교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다 여기도 이쪽도 이 태안지구도 택지 개발을 해서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병점 쪽으로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교통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병점이 상당히 앞으로 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르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외로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점이 또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곳이지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화성시 입주 물량이 2022년도까지는 조금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또 뭐 영향을 크게 줄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또 역세권 앞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국권이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전화 오면은 안 팔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네네, 그래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그럼 나중에 판단이 언제가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요?
나중에 판다면 아, 그럼 언제가 판다면은 좋을까요? 지금 예. 제가 얘기했던 그 진안지구나 태안지구 이런 것들이 교통망이 연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GTX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교통망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보고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좀 완성이 되는 걸 보고 그때 매도 시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다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전화 통해서 또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이렇게 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본래 병점이고 진짜 안으로 든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이렇게 시청자 두 분과 만나봤고요. 이제 문자 사연 또 가봐야 되겠죠? 예. 네. 문자 상담. 시청자 사연.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글로 보내주신 사연 통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 읽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한정훈 전문가님이 한국경제TV 진행하실 때부터 팬입니다. 그래서인지 집 문제로 고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도봉구에 방학 극동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데 갭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매도하고 전세금 주고 나면 2억 원 정도 남아요. 이 돈으로 다른 데 마땅히 갈 곳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파트를 조금 더 갖고 있어야 할지 생각이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부디님 팬이라 그러는데 우리 같이 진행했는데 제 팬은 아니신가 봐요. 약간 서운하려 그러네. 그 예전에 방송 많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네 그래도 저랑 같이 방송하셨나요? 세상에나 했잖아요 부디님. 아 그래서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시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제 팬도 좀 돼주셨으면 고맙겠고 감사하겠고 어쨌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좋은 곳에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가 이용해서 들어가셨고, 또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전세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어디에 들어가자니, 좀 모자라고 애매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좀 지역부터 분석해 볼까요? 도봉구 방학 극동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그 방학 극동 아파트를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2년째. 아, 2년. 그러니까 2년째니까 그래도 오르긴 한 거예요. 그렇죠. 2년 전이면 뭐 네, 어쨌든 그렇죠. 오른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올랐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맑고 산이 있잖아요. 산. 북한산도 있고 주변이 전부 다 산이네. 그렇죠? 근데 난 이 말이 참 예. 공기 좋고 살기 좋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 좀 그러니까 궁금했을 이게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드린 네. 적이 있어요. 이 물 맑고 공기 좋고 바로 산 뭐 밑에 있고 그러면 살기는 좋은데 집값은 안 오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지금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하고 거주하고 투자는 구분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아파트도 보면은 일단은 가장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 지하철. 예, 교통. 지하철인데 이거 지하철 역세권이 이것도 아니죠 지금 멀잖아요. 멀어요. 거리가. 주변은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살기. 그러니까 이게 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면 꽤 먼 거예요. 그렇죠. 꽤 멀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저기 이제 솔밭고원 역에서 이렇게 쭉 솔밭고원 역에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방화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결이 돼도 여기랑은 또 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역세권이 아니야. 물론 네.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들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경전철은 두냥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이 생기는 거는 우리 중전철이라고 하거든요. 지하철을. 경전철은 두 칸.
2냥짜리.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교통이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경전철을 보고 투자하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단은 지하철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사실 재건축 연한이 아직 안 됐고, 재건축하려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되는 이제 아파트인데, 한 1년 이상 있어야.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기에는 또 용적률이 높아요. 네. 용적률이 300%야. 그러면 이제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지 지분도 낮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이가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리모델링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는 지금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이 창동역, 이 밑에 이제 창동역 있잖아요. 네. 밑에 그 창동역 주변에 투자를 한다든지, 왜냐면 거기가 지금 가격이 많이 이쪽 올랐잖아요. 여기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마들역 이쪽이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들 줄줄이 있고, 밑에 이제 창동역 있잖아요. 네. 저기 창동역 있고, 그래서 이쪽 창동역 주변이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좀 변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랑 거리가 지금 상당히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미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해서 매도를 하면은 한 2억 정도가 생긴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과감하게 매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지금 안 오르더라도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지금 아무리 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한테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죠. 재건축은 비싸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2억 정도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 낡은 지역들 막 이렇게 투자한다. 전세 끼고 빌라들. 빌라들 뭐 막 투자를 하고, 빌라를 지금 뭐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뭐 다시 이제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2억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노려보게 봐야 돼요. 근데 재개발.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노후도가 높지 않거나,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을 진행을 했다 해제가 됐어. 그러다 다시 진행하는 지역들 있죠. 네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신축을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신축, 구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신축을 사는 게 맞냐? 신축은 현금 청산된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꼭 구축만 또 고집하는 분도 있고, 신축만 또 고집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신축에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건 제가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렇게 노후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재개발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은 신축은 잘못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구축을 사는 게 맞고, 우리가 신축을 사는 의미는 물론 새 집에 전세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좀 길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 화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 네. 지금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별로 그렇게 뭐 아무 소식이 없으면 현금 청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를 먼저 선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 공공 관련된 그런 개발들은 지금 현 정부 들어오면 무산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작아질 가능성이 네. 커요. 없어질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조심을 하고, 그리고, 현금 청산에 우려가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재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올해 한 1년만 하시면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오래 했지만 1년만 하셔도 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2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매도하시고 재개발 가능성. 가능한 지역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단순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낡은 동네들 있죠. 역세권의 낡은 동네. 그리고 중심 지역 위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 지역에도 2억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중심 빼놓고 자꾸 외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 외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중심 지역에 먼저 가서 일단 최선책을 찾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선책. 서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돼? 경기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민간 재개발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을 그렇게 최선, 차선, 차차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 집 샀어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한수. 이거구나. 한수. 처음에 1회, 2회는 부디의 고집으로 이제 사실 좀 우겨 넣은 코너인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한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네. 요즘 우리가 그 이슈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많은 분들한테 언급되는 곳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한테 언급되는 곳? 용산? 용산. 그렇죠. 용산, 그리고 한강변. 아, 한강변. 그렇죠. 용산에서도, 용산이 다 한강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용산에서도 한강을 볼 수 있는 데들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서부 이천. 아. 거기 부자동 거잖아요. 알고 싶죠? 네. 부자동에 서부 이천동,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한강변이죠. 집값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 이 한강변, 왜 한강변이라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강변의 가치를 얘기하느냐. 한강변의 비밀을 알려주마. 이게 오늘 한수예요? 그렇죠. 한강변의 비밀을 알려주마. 비밀이 있나? 근데 누가 봐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좋죠. 사실 뭐 서울의 젖줄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버잖아요, 그죠? 외국에 어딜 나가봐도 사실 강이 흐르면 굉장히 좋은데. 그 외국에 뭐 어디 가보신 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일만 해가지고 전혀 가야 되는데. 아니 있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멀리 못 가봤어요. 결국은 뭐 그 세느강 뭐 이런 데 못 봤어요. 저도 안 가보고 싶어. 아 진짜?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거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맞아. 우리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생각해보면. 사는 게 바빠서. 그러니까. 사는 게. 어쨌든 네. 그래서 한강변의 지금, 비밀.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네. 한강변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 같은데 한강 조망이 보이는 아파트 같은 단지라도 안 보이는 아파트하고 몇 억씩 차이 나거든요. 가격이 엄청 다르죠.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그것은 선진국들도 똑같아요. 선진국들도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명한 그런 뭐 세느강, 그다음에 뭐 템즈강 이런 강들은 다 그 강 주변에는 부자들만 산다. 그 참 그래서 하다못해 상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상해도 거기 강에 붙어 있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다 부자들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이 강 주변은 부자들의 어떤 거주지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아직까지 한강의 가치가 커진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도 부자들만 산다. 그럼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한강은 정말 거대한 그런 폭을 가지고 있는 강이에요. 그렇죠. 이런 강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느강이나 템즈강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하천 규모예요. 폭이. 그렇게 좁은 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거기에 부자들이 모여 사는데 우리의 한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시장할 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알죠. 예, 그래서 한강변에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들을 부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최고층 수 50층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한강의 가치가 커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파트가 있고 강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지나가요? 아파트와 강이 있으면? 다리?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한강이 있으면은 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도로. 88 올림픽.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 건너 다니다 잘못하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걸 지하로 놓고 그다음 지상을 공원화하겠다. 네. 방향성은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한강의 폭은 뭐 600에서 1200m인데 템스강은 100에서 300m고요. 세느강은 100에서 200. 그다음에 일본의 스미다 도쿄에 있는 강은 100에서 200. 이건 결국 우리나라 하천 규모예요. 중랑천 200, 안양천 200, 판천 245. 뭐 이렇게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계적인 강으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이 한강에 대한 가치가 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의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부자가 지금 아니어도 한강변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수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설마? 맞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강변 오시면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도로 타고 가다 보면 다 아파트들.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이게 정말 우리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막 이런 답답할 때 많아, 사실은.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언제 개발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한강변에 아파트가 없고 낡은 동네들이 있어요. 그 낡은 동네들이 앞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아파트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강변에 앞으로 아파트가 될 지역을 선점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투자의 가장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강변에 미개발지 이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정말 가장 시급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한강변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때 좀 용기를 내셨던 분들은 잘 되신 분들도 많다고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한순간의 선택이 맞아. 운명을 좌우한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설이다 못한 분들은 지금까지도 투자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여태까지.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가 하고서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이익을 얻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강변의 미개발지 이런 데를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한강의 비밀 오늘 부디의 한 수였고요. 미개발지를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들어가보자,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채널 시청자님들 진짜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부를 듬뿍 쌓으시길 바라면서 자, 끝으로 알찬 세미나 소식 그런 의미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 상담 그리고 무료 세미나 소식인데요. 1:1 상담도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맞는 재개발, 소액 투자법을 주제로 부디님이 계신 바로 이곳입니다.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열리고요. 강남구청역 바로 인근이에요. 여기 역세권이네요. 그럼요. 우리는 무조건 역세권에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디의 열정과 진심이 통했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인사 해주셔야죠. 부동산 DJ 한정훈이었고요. 그리고 홍선혜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행복!